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명적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책이 나온 지 3일 정도 됐는데 교보 온라인 기준으로 벌써 종합 15위더라고요. 일주일 기준인데 우리 뼈덕지 여러분들과 절구러기 여러분들께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읽힐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도 좋고 깨달음도 좋지만 이 책이 정말 좋았던 이유는 정말 실질적인 조언을 줬다는 것인데요. 이게 부제가 죽음과 죽어감에 관한 실질적 조언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정말 이거는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이겠구나 하는 파트가 바로 의사소통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많이 아프거나 시한부,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원래는 이 책에서는 시한부에 있는 지인들과의 대상이었는데 저는 많이 아픈 분들까지도 확장을 해도 크게 상관없다고 오늘 생각이 들고 우리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죠. 근데 우리가 공감 능력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만 읽어서만 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생각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상황 처지를 이해해야지만 공감력이 높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 친구가 또 20대가 혹은 애 엄마가 아픈 사람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실수를 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많이 아프거나 더 나아가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지인들에게 대화를 할 때는 그분들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시한부라는 거, 또 많이 아프다는 거는 경험하는 게 평소에 쉽지가 않죠. 특히 시한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미리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죠? 시한부라는 말 자체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런 상황에 봉착하면 대부분 죽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높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이 책을 통해서 정말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파트는 제가 무슨 코멘트를 붙이는 것보다 저자분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부분 읽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고 한번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나중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 시한부 인생에 있거나 아니면 많이 아팠을 때 잘 준비해서 적용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부분 읽기 때문에 특별히 이 책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읽으시면서 저는 정말 이 부분은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마음속으로. 자,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말은 뭐든 해도 된다.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말이다. 반대로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되게 위로가 되는 저한테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결국 죽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텐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입 다물고 싶을 때 입 다물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대놓고 내 마음대로 다 얘기하고 싶은다고 다 얘기할 수 있고 말을 안 하고 싶을 때 말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죽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은 대부분 방문자와 동반자와 조력자에게 주는 조언이다. 지금부터 대화의 기술, 대화의 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경청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어렵긴 하지만 복잡하진 않다. 의사소통에 능한 사람은 별로 없다. 흔히 자기 생각이나 뜻을 잘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귀 기울여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죽어가는 사람을 돌볼 때 에너지의 절반은 경청하는 데 써야 한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앞세우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도 뭐라고 할지 궁리한다. 상대방이 말할 땐 귀를 쫑긋 세워라. 이건 평소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 반은 끝났어요. 대화법 반이 뭐죠? 예, 듣는 거. 딴 생각이 들려고 하면 정신을 차리고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하라. 질문을 던져서 궁금한 점을 해소하라. 3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차분하게 임하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반복하라.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사람은 보호자가 된다. 보호자는 중용과 프라이버시, 침묵과 웃음 등 일상생활에서 놓칠 수 있는 온갖 일들의 옹호자여 죽어가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죽어가는 사람을 방문할 때는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방문할 때마다 1시간 정도 머물 수 있어 라거나 저녁 때까지 있을게 라거나 메리가 오면 일어날 거야 라고 미리 말해둔다. 설정된 범위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여유 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떠날 때는 언제 다시 방문할지 알려줘라. 그래야 막연히 기다리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면 언제 방문할지, 얼마나 머물지, 와서 뭘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좋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 제안하라. 오늘 밤엔 자고 갈 수 있어 라거나 가는 길에 편지를 붙여줄게 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하라. 뭐든 물어보고 허락을 구해야 한다. 함부로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 친구가 그만 좀 물어봐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라. 그날의 화제거리를 바로 꺼내기 전에 친구에게 이야기를 나눌 기분인지 물어보라.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죽어가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늘 솔직해야 한다. 환자에게는 물론이요, 당신 자신에게도 말이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은 여기서도 통한다. 당신 자신에게 솔직해야 당신이 진심으로 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제공할 수 있다. 아픈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당신의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내라. 당신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상황을 부정하거나 통제하고픈 충동도 느끼기 마련이다. 하지만 환자 앞에서 그대로 표출할 수 없어서 꾹 참아버린다. 당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참을 수 없을 땐 잠시 벗어나 있어야 한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면 그렇다고 인정하고 해소할 방법을 강구하라. 제가 본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 제가 다시 찾아보려 했는데 제목이 정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다큐멘터리가 뭐였냐면은 그 아이들 시한부를 살고 있는 아이들 관련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뭐냐면 거기 담당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너는 시한부고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주어진 나머지 시간들을 잘 써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가족과 그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다 같이 그 남은 일생이 그래도 가장 아름다울 수 있도록,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는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뭔가 미담인 것처럼, 미덕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균형을 잡아야 한다. 환자가 조급하게 굴거나 수다스러우면 당신이 천천히 말하고 잘 들어주는 게 좋다. 그들이 위축되어 있으면 대화는 당신이 주도하는 게 좋다.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최대한 맞춰준다. 그런 것 같습니다. 대화 주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
그냥 기분 좋은 얘기나 하자 라는 식으로 대응하지 마라.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싶을 땐 흔히 현실을 부정한다.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니? 제발 그러지 마 라고 다그치지 마라.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당장 화제를 바꾸는 게 좋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사자가 부정하고 싶을 때까지 부정하도록 놔둬야 한다. 때로는 죽기 직전까지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 엄마도 예전에 같은 진단을 받았는데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은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자는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사실을 쉬쉬하며 은폐하길 바라지 않는다. 죽어가는 사람과 얘기할 때 당신이 바라는 점이나 생각하는 점을 앞세우지 않도록 하라. 죽어가는 사람이 마땅히 이래야 한다거나 저래야 한다는 법칙은 어디에도 없다. 죽어가는 사람이 요청하지 않으면 완곡한 표현으로 사실을 은폐하지 마라.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거짓말로 둘러대지도 마라. 거짓말을 할 때마다 혹은 상황이 다른 척할 때마다 당신은 신뢰를 잃는다. 의사도 가족도 환자도 모두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청받기 전에 함부로 조언하지 마라. 환자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면 친절하고 솔직하게 조언하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 헛된 희망으로 기운을 북돋우려 하지 마라. 범사에 감사해야지 라고 압박하지 마라. 그들의 행동을 보고 넌 지금 협상 단계에 들어간 거야 라는 식으로 아는 척 하지 마라.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하지 마라. 이건 위기가 아니라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거야 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은 사이를 갈라놓을 뿐이다. 믿음과 신뢰, 선의와 헌신을 훼손할 뿐이다. 죽어가는 사람과 절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서로의 생각을 속속들이 알고 공유한 사이가 아니라면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일 거야 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내가 너라면 어찌고 저찌고 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 친구는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입장이길 바랄지도 모른다. 괜한 말로 위로하려 들지 말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주라. 그것도 당사자가 도움받는 걸 수락했을 때만 나서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다음에 입을 다물라. 환자는 도움받을 준비가 됐을 때 그 제안을 수락할 것이다. 난 네가 뭐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라거나 뭐뭐 하는 게 어떠니?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라. 뭐든 다 알려고 하거나 보려고 하지 마라.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다 들으려고 하지도 마라. 당신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 얼마나 더 살지 예견하지 마라. 아픈 사람을 상대로 이런 말은 삼가도록 하라. 마지막 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살아 숨쉬는 사람 앞에서 넌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아울러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내도록 제발 도와줘 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마라. 곁에서 지켜보는 게 견디기 힘들다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죽어가는 사람은 당신을 위해 그런 일을 해줄 의무가 없다. 당신의 한탄을 들어줄 의무도 없다. 자신의 과거 행동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죽음 때문에 속상한 당신의 마음을 달래줄 의무도 없다.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은 위로받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것이다. 날 떠나지 마. 날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어? 난 어쩌라고?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어떻게든 해결해봐.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죽어가는 사람은 남은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봐 걱정한다. 괴롭지만, 정말 괴롭지만 아무도 당신을 일부러 괴롭히는 건 아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말에 함부로 반박하지 마라.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통증 우려에 대해서, 치료 확신에 대해서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죽어가는 사람은 짜증을 내거나 침울하거나 위축되기 쉽다. 그렇다고 억지로 기분을 북돋우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다가 금세 화제를 바꾸기도 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기도 한다. 헤어질 때 작별 인사를 거부하기도 한다. 방금까지 행복한 얼굴로 웃다가도
다음 순간 눈물을 쏟기도 한다. 자신의 병세보다 뉴욕 매츠팀의 경기 결과에 더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자기 운명보다 드라마 주인공의 운명을 더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다. 떠나지도 못할 휴가 계획을 세우고 나무를 심고 자동차를 사고 머리를 확 밀기도 한다.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누구보다 어질고 명석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평온한 얼굴을 하다가 돌연 환자연 병기를 집어 던지기도 한다. 마지막 순간에 인생 경로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사람이 돼서 생전 처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들은 매 순간 죽어라 노력하고 있다. 당신도 그래야 한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